법보종차 해인사가 개산 1220주년을 맞아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구간 10개 지역 주민과 시장, 군수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국화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에서 부처님부터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한 국화꽃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금서남주지 덕산 스님의 조계종 어산종장 취임 고불법회가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4명의 성인이 수행한 곳 구례 사성암은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겨울을 걱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과 관내 30여 가구에 총 10,000장의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석지연 시인과 김양수 화백이 만나 책 선화와 선시를 발간했습니다. 총 62편의 선화와 선시는 오는 19일 서울 법연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법보종차 해인사가 개산 1220주년을 맞아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구간 10개 지역 주민과 시장과 군수, 정치인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년대를 떠올리는 추억의 음악이 애절한 목소리와 아코디언 선율에 가수와 관객들은 하나가 되고 80년대 국내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최성수가 정감 어린 무대를 선보이자 대중들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도 슬픈 마음. 지난 9일 해인사 개산 1220주년을 맞아 영남과 호남 주민이 함께한 국민힐링 달빛 콘서트가 해인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가야산의 가을을 수놓았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인사를 대표해서 오신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달빛 콘서트는 달구불 대구의 달과 빛골 광주의 빛을 합쳐 동서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건설 예정인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구간 대구 고령, 합천, 순창, 담양, 광주 등 10개 지역 주민과 시장, 군수, 정치인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달빛 콘서트 멋진 밤 되시고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해인사 달빛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은 음악에 몸과 마음을 열고 묵은 피로를 날리며 힐링을 만끽했습니다. 해인사 개산 1220주년을 기념하고 달빛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과 성공을 위한 멋진 콘서트가 되고 우리 합천 행정도 달빛 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되고 동서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통망이 될 겁니다. 불자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사회로 시작된 달빛 콘서트는 대구와 광주 달빛 동맹 소속 통기타 음악인을 비롯해 국악인 박예리, 팝핀 현준 등이 무대에 올라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인사는 오는 16일 개산 1220주년 기념 달해제를 21일 제62회 보살계 수계법회와 대비로전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 국보지정 축하 달해제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국가부도로 고통받고 있는 스리랑카를 돕기 위해 해외 특별교구 미 중서부 해외지회가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LA 달마사주지 묘경 스님과 텍사스 달라스 보현사주지 지암 스님은 어제 한국 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스리랑카 긴급구호 식료품 지원기금으로 9,270달러, 우리 돈 1,2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민 포교에 힘쓰고 있는 미 중서부 해외지회 사찰들을 격려했습니다.
미 중서부 해외 지회는 지난 8월 20일 모금을 시작했고 LA 지역 사찰인 반야사와 고려사, 달마사, 한마음 선원 등이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국화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부처님부터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한 국화꽃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2번째 열린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을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온화한 미소의 초전법륜 부처님이 불자와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일주문 안에 들어서자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형형색색의 국화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웃는 그 미소가요, 아주 독특하고 절로 미소 짓게 만드셔요. 화려하면서도 차분하고 국화향기 맡으니까 참 좋은데요. 국화꽃으로 깜찍하게 단장한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기 공룡 둘리를 비롯해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탄생과 열반 부처님, 연꽃과 약사 부처님도 국화꽃으로 장엄됐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사진의 추억으로 남기고 도심 속 사찰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깁니다. 일하다가 점심 먹고 지금 한 바퀴 돌거든요. 굉장히 힐링되죠. 도시에서 이런 데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계절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각양각색의 국화꽃 조형물은 모든 이들의 가정에 부처님과 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조계사 신도들이 조성했습니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의 향기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에 아로사겨질 수 있도록 저희 신도회에서도 열심히 10월 국화는 10월에 핀다더라를 주제로 올해 12번째 열리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도심 속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조계사의 대표 문화축제입니다. 불자와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 불교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국화향기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도 기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서 고즈넉한 가을을 즐기면서 삶의 어떤 활력소와 삶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만나볼 수 있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이 깊어가는 가을 불자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전주 금서남주지 덕산 스님의 조계종 어산종장 취임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원행 스님도 참석해 지역 불자들과 소통했는데요. 4명의 성인이 수행한 곳 구례사성암은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호남 불교계 소식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부처님 전에 향과 꽃을 올리고 문도대표 법진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면서 어산종장 취임을 고합니다. 불교 의례를 전승 보급하게 될 덕산 스님의 조계종 어산종장 취임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법회가 지난 9일 전주 금서남 극락포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아우르면서 우리 불교의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명감을 부여하기도 한 그런 차례이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무탈하게 마치고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원행 스님도 불교 행사에 처음 참석해 불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도들은 승가의 공양을 올리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모범적인 신행 활동으로 총무원장상을 받은 김덕순 포교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북은 축복받은 불교 성지라며 지역 불교 발전에 사부대중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열반종이 있는 바로 전주 완주 지역은 불교하고 큰 인연이 있는 곳이고 축복받은 곳입니다. 전북 불교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불교로 만드는 일에 함께 각 분야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드립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례 오산자락에 전통 불교식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통무의 춤사위와 스님들의 천수경 독송 소리에 환희심이 난 불자들은 손을 모으고 간절한 소망도 발언합니다. 네 분의 성인이 수행한 곳으로 바위에 약사열애 부처님이 새겨진 도량 구례 사성암이 축에 오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마음을 오늘 산신제를 통해서 배우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산신대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인스님 집전 전통 의례와 전통무 공연으로 봉행된 산신대제는 가을을 맞아 사찰을 찾은 탐박객들에게 불교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사성암은 문화행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명상,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포교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 단양 구인사 3회양 놀이가 단양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천태종은 제24회 온달 문화축제가 열렸던 지난 8일 단양 온달관광지 3조구 광장에서 단양 구인사 3회양 놀이를 시연했습니다. 이번 시연에는 천태종 단양 구인사 3회양 놀이 보존의 스님들과 국악인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필 스님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온달문화축제가 단양군의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사기 진작을 위한 축제의 장인 만큼 승과 속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시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영산제 뒤풀이 성격인 3회양 놀이는 춤과 노래를 겸한 불교 연희로 고려시대 성대하게 베풀어졌으나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끊어지다가 천태종이 이를 재현했습니다. 어제는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로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만 앞치마와 토시를 착용한 스님과 제가자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연탄을 나릅니다. 비가 내린 뒤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어제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선 겁니다. 한 장씩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탄을 따라 점점 까매지는 장갑만큼 봉사자들의 미소도 짙어집니다. 지난 6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선한 이동환 고양시장도 연탄 나눔 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양시는 복지제도의 체계를 다시 잘 구축을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서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의 취약계층 연탄 지원은 매년 각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추천받아 이뤄지는 복지사업입니다. 관내 30여 가구에 총 1만 장의 연탄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연합회사나 사단법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날 역시 봉사단은 벽제동의 한 홀몸 어르신 댁을 방문해 겨우내 쓸 수 있는 연탄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한 가정도 나고 없이 또 따뜻한 그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연탄을 이렇게 보급해서 행복한 즐거운 생활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계절보다 한 발 앞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고양시 사업연합회의 이타심은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원력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선시와 선화 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선시와 선화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62편의 선화와 선시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두 선시의 대가가 책 선화와 선시로 만났습니다. 석지연 시인은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으로 등단해
특유의 감각적 시선과 자신만의 색채로 작품 활동을 해오며 동아시아 전통 선시 번역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양수 화백 역시 4권의 시집을 발간할 정도로 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선시에 어울리는 선화를 그려내며 이번 기획에 참여해 3년 만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김화백은 이번 책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난해하게 느낄 수 있는 선시와 선화가 대중에게 친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큰 스님들의 어떤 선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내가 중간자의 어떤 뗏목 같은 역할을 해서 일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내 그림이 뗏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선의 세계, 곧 깨달음을 표현한다는 데에서 선화와 선시는 닮아 있습니다. 석지연 시인은 선시가 언어를 거부하는 선과 언어를 전제로 하는 시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밝혔습니다. 책 선화와 선시에는 총 62편의 선화와 선시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공, 무, 무상, 무화로 나눠 편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양수 화백이 전남 진도에서 칩거하며 선화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선화라면은 간결해야 되고 또 주로 이제 먹을 많이 써서의 어떤 정신성을 표현하게 됐는데 나는 이번에는 좀 그림이 복잡한 것도 있고 간결한 것도 있고 채색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린 불자들 내지는 일반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2편의 선화와 선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됩니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선화의 대중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세계 불교 소식입니다. 서유럽 국가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에서 사상 최초로 불교 영화제가 열립니다. 또 인도에선 84년 만에 고대 유물 발굴에 성공한 불교 유적지가 화제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 대표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최초의 불교 영화제입니다. 불교 영화재단 BFF와 다르마 가이아 재단, 카탈루냐 불자 단체 연합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기후위기, 교육, 사회, 양성평등을 주제로 불교 다큐멘터리와 영화 9작품을 상영합니다. 인도 출신 말라티 라오 감독의 게시마가 탄생하다, 멕시코 에브라르도 곤잘레스 감독의 로폰, 부탄 파우오 초이닝 도르지 감독의 교실 속 야크 등 세계 각국에서 출품한 영화를 엄선했습니다. 주최 측은 영화라는 언어로 불교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제 외에도 어린이 명상 워크숍, 영화 포럼, 콘퍼런스, 토론회가 동시에 열려 축제장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인도 고고학조사부 ASI가 마디아 프라데시주 우마리아 구에 있는 반다브가르 숲 보호구역에서 수많은 불교 건축물과 벽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1938년 발굴이 중단된 후 84년 만의 성과입니다. 2에서 5세기, 14, 15세기 등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유적들이 발굴됐습니다. 고대 도시의 이름이 새겨진 벽화부터 부도탑과 사원 기둥 조각까지 고대 불교 미술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들입니다. 발굴에 참여한 고고학팀은 힌두 왕조가 통치했던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 건축물로 보인다며 종교적 화합을 암시하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굴지는 보호종 호랑이가 서식해 오랜 기간 일반인에게 폐쇄된 곳으로 향후 더 많은 불교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1912년 구화 스님의 원력으로 문을 연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창건 110주년에 맞아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향운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8일 제1회 역대 조사 달해제 및 만발 공양을 열고 헌양, 역대 조사위패 봉안, 육법 공양, 조사 헌다, 대자유치원 원생들의 달해 시연 등을 봉행하고 경내마당에서 축하 공연과 사찰 음식 전시, 만발 공양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창원 제9탄약창 장병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 지원으로 창건 기념의 의미를 더한 주지 광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정법도량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심 포교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창립 53주년을 기념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9일 직관전에서 주지 충광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총무부장 갈수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은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광명사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광 스님은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광명사는 금정구청에 소외 이웃을 위한 쌀 10kg 100포를 전달했으며 천태직원다법 시연과 합창단, 판소리 공연 등 광명 문화예술제도 개최했습니다. 10월 12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